네, 안녕하세요. 일상 디자인 디자이너 최소연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색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콘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콘 오픈소스 사이트 이런 거 알아보고요. 그리고 폰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가 어떤 것인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간혹가다지 PPT를 사용하셔서 디자인하시는 예,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이번 강의에서 기본적인 뭐 색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콘 사이트에 관해서 알아보시고요. 일러스트를 쓰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일러스트의 환경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PPT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디자인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플하게 어떻게 뭐 폰트를 배열하고 뭐 색감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각자의 프로그램에 가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상 디자인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 동영상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도 있고요. 제가 좀 긴장해서 말을 잘 부드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 창을 열어놨어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 이 두 가지 사이트가 바로 네, 플랫 UI 컬러 사이트입니다. 요새 세대가 이제 플랫한 플랫 디자인 스타일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요즘 되면서 조금 심플한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심플을 추구하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색감 자체도 약간 파스텔 톤이 나면서 좀 심플한 색깔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플랫 UI 혹은 머테리얼 디자인 사이트 그 컬러를 보여주는 사이트도 많이 생겼고요. 자,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이트의 그런 주소들은 예, 전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업로드 할 때 전부 주소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예, 이 플랫 UI 컬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신기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네, 컬러를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RGB 값이라든지 혹은 헥사 값이라든지 클릭을 한 다음에 뭐 제가 원하는 색깔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 혹은 뭐 어디든 괜찮아요. 뭐 가서 어, 두고 RGB 값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찍었던 이 색깔과 같은 색깔이 여기 입혀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감을 뽑아서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어, 좀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와 다르게 좀 더 많은 양의 이런 색깔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잖아요. 저도 이런 사이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그 앱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색감들을 여기서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약간 좀 비슷하게 뜨는데 뭐 같은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네, 여기다 똑같이 입력을 하면 네, 색깔이 바뀝니다. 예쁜 색깔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머테리얼 아이콘 사이트예요. 이 아이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번 롤리팝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모든 버전에 사용될 아이콘들을 네, 이렇게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게 되고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지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앱 디자인을 한다거나 혹은 이 사이트를 디자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다 보니까 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알아보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콘 파인더라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이렇게 아이콘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여기는 제가 원하는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칼을 딱 치면요. 관련된 게 나와요. 나오고 제가 지금 아까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
저는 일러스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벡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을 누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돈을 내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필터가 쳐져 있고 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보기 싫고 이제 제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만 보겠다 하면은 프리를 누르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여기 뭐 플랫 디자인, 플랫 형태라든지 아니면 모든 스타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폰트를 찾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제한적인 게 뭐냐면 제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폰트 내에서만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폰트를 입력을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여기 있는 그 내용들만 보면서 폰트를 구분하기에, 그리고 폰트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이 폰트가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폰트를 찾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리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문구를 바로 여기다가 적습니다. 한글이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을 다 보여줘요. 네. 보여줍니다. 제 폰트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 문구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대해서 알려줘요. 네, 이렇게 보고서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어, 좀 더 작게 아니면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폰트 사이즈가 여기 바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지만 제가 자주 애용하고 제가 쓰는 사이트는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많이 쓰진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받쳐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액세서리가 있어야 디자인이 잘 뒷받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폰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폰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같은 문구를 제가 쓴다고 했을 때, 네, 잠깐만요. 같은 문구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폰트를 제가 혹시 굴림이라든지 네, 굴림을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굴림이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굴림이라는 글씨체 자체가 한국의 그런 한글에 잘 맞지 않다라고 디자이너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단어와,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네, 비슷한 위치에 두고 기존에 있는 이놈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색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폰트 자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쓰기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이 폰트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폰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의 중요성이 디자인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해요. 네, 특히 이런 폰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글날 기념 디자인을 할 때, 뭐, 일반적으로 주화체를 써도, 아니, 한나체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한나체를 사용할 경우에, 조금 이상한 감이 없지 않나. 차라리 이제 한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명조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명조를 사용한 거고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른고딕이에요, 바른고딕.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고요. 나눔 바른고딕은 네이버에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나눔 글꼴 모음이라고 해서 나눔 바른 고딕, 뭐 나눔 바른 펜, 명조까지 해서 좀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입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배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디자인할 때 뭐 앞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좀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열을 신경 쓰지 않고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남은 부분하고 이쪽에 남은 부분하고 좀 작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깨져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로 모아주거나 할 경우에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 글자의 그 길이도 신경을 써줘야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위로 올려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일상 디자인 로고가 나온 겁니다. 뭐 이거를 가운데로 모아도 되고요. 가운데로 모을 경우에 위에 있는 일상이라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글자의 크기 차이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글자의 크기를 맞춰주는 식으로 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막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열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크기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봤을 때 조금 배열이 이상하다 아니면 균형이 좀 깨져 보인다고 하면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없었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에 대해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일부러 여기 이 긴 글도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열을 했을 때 좀 어울리게 만든 거고요. 특히 여기 이 남은 부분에는 제가 이 남은 부분에 거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글날이라는 폰트가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배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약간 짧게 아래에다가 569돌이라는 글씨를 넣으면서 이번이 569주년이구나 하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둘의 크기가 다르고 약간 좀 작게 하는 걸 효과를 줬죠.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내용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알려줘야 되는 약간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작게 배열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배열을 제가 이 약간 옆으로 긴 용지에다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래에다가 살짝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을 써도 문제는 없지만 보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색해 보이면은 가독성도 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균형만 잘 잡아주시면 네, 웬만한 디자인의 기초적인 부분은 아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래도 저 자체도 야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 스타트를 끊어주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려드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색감을 뽑아도 되지만 그런 게 좀 귀찮고 좀 자기만의 색깔을 뽑아보고 싶어 하실 때는 이렇게 팔레트로 올려놓으시고 아무렇게나 찍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색감을 뽑는데 조금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 아래쪽으로 가면 약간 어두운 색깔이 나오게 돼요. 약간 좀 진한 색깔이 나오죠. 위로 가면은 약간 조금 흰색이 섞여서 좀 약간 파스텔빛이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내려갈수록 진해지죠. 이런 거를 잘 유의하시면 돼요. 특히 검은색이라든지 아니 이 회색 계열을 쓰실 때는 여기 있는 걸 쓰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 초록색에 있는 부분에서 검은색을 간다고 쳤을 때는 이 묘하게 여기에 약간 초록색이 섞여 있어요. 완벽한 검은색이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은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이건 전혀 검은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회색 빛깔로 뽑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검은색을 차라리 뽑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투톤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투톤을 어떻게 작업하면 편하겠냐 하실 때는 한 가지 색깔을 임의로 뽑아 놓고 뭐 하나는 진하게 하나는 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약간 아래에 있는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좀 더 연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이 디자인이라는 글씨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명도를 바꿔주면 네, 흰색이 섞였어요. 이 색깔에. 물론 완벽하게 섞인 건 아닙니다.
그 위에 덮은 것 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어둡게 하고 싶다면 약간 검은색, 뭐 아니면 짙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투톤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거의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색감이라든지 혹은 폰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디자인하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폰트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가 이렇게 벡터 방식이 아니라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때 이용하냐면 뒷배경이 없는 PNG 파일을 뽑아내야 할 때만 가져와서 입력을 해요.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냐면 네, 이 일상 디자인 이 아이콘을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져와서 새 걸 만들어서 잠깐만요. 복사를 해서 새 거를 만들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배경을 없앤 다음에 빼내면 배경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만 사용을 해요. 특히 이게 약간 조금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작업한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들어가는 사이즈도 정해져서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클립보드에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어떤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가 바로 인식을 합니다. 밀리미터로 보면 85.73인데 여기도 보면은 네, 얘도 85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약간 뭐 네, 두 개에서 그런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은 좀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쓰고 포토샵을 동시에 익히기에는 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도비에서 30일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따로 정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릴 때 어도비 사이트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강의를 마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서툴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조금 말이 꼬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처음이고 편집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편집을 하면서 좀 퀄리티를 높여가면 나중에는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산 디자인 디자인 강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산 디자인의 최소영 디자이너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디자인의 그 디자인 강의는 규칙적으로 기간을 나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작업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최서연이었습니다.